갈수록 흥미로워지는 하이에나가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송 대표 역시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오는 문제들은 결과적으로 둘 중 하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희재 아버지를 희생양 삼은 송 대표의 행태는 가장 강력한 존재인 희재를 적으로 만들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생각하지만 송 대표가 절대 무적일 수는 없다. 상속세법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이심과 관련해 희재, 아버지를 제물로 바친 송 대표의 이 행동은 성공처럼 보이는 패착이었다. 하찬호 사건을 세팅해서 이심을 집어삼키려는 전략 역시 송 대표의 패착이다. 그 상황에서 중요한 것을 잊었기 때문이다. 금자가 이 사건을 맡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송 대표.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인 서정화를 추적하는 금자로 인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송 대표는 자신의 길을 막는 누구라도 거침이 없다. 부드럽게 혹은 강압적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자신의 페이스로 끌어들이는 송 대표의 카리스마는 강렬하다. 하지만 그 강렬함은 반대급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의 노선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강렬한 리더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폭군이나 다름없다. 변협의 결과와 상관없이 송과 김에서 금자와 희재를 내쫓아버린 송 대표는 그렇게 모든 것을 처리하고 싶었다. 자신에 반하는 모든 이들을 치워내는 과정을 통해 오직 자신이 컨트롤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포부가 드러난다. 하지만 김 대표와 금자, 희재를 내쫓는다고 송 대표의 성이 공고해질 수는 없다. 독재적 발상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니 말이다. 송 대표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변협은 금자와 희재에게 징계를 내리지만 그걸로 그들을 막을 수는 없다. 이심을 헐값에 AP위원에게 팔아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안 하 회장은 쓰러지고 이런 사실을 즐거운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송 대표의 모습은 섬뜩하게 다가온다. 케빈과 함께하는 자리에 김 대표가 불쑥 등장해 송 대표를 흔드는 장면도 중요하게 다가온다. 아버지에게 소개해준 이가 이슈마 회장이라는 발언을 통해 현재의 송필중을 키워준 이가 누구인지 잘 보여주었다. 도끼가 오른 김 대표는 송 대표에게 기르던 개가 주인을 물었다며 조롱했다. 이런 발언을 듣고 컵을 던지는 송 대표는 순간 이성을 잃었다. 이는 중요한 복선으로 다가온다. 완벽해 보이기만 했던 송 대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징조이니 말이다.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송 대표의 권력에 대한 집착. 그 이유가 드러났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결국 그 동력이 몰락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송 대표의 월권으로 회의도 거치지 않고 금자와 희재가 쫓겨나던 날, 남들 앞에서는 당당했지만 엘리베이터 앞에 선 희재의 손은 떨렸다. 단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엘리트 인생이었다. 굴욕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당당할 수만은 없었다. 그런 희재의 손을 잡아주는 금자. 그런 금자의 힘을 받아 주차장에서 만난 송 대표 앞에서 선전포고를 하는 희재. 아버지 재판에 변호사를 자처하며 증인으로 송 대표를 부르겠다는 말로 대결은 시작되었다. 금자는 중요한 흔적들을 찾아냈다. 화이트 호텔의 주주 명부를 통해 실마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희재 친구인 가기혁 변호사가 파트너 자리를 차지하고 하 대표 사건을 맡지만 팀원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오히려 금자와 희재를 찾아와 사건의 흔적들을 찾았다. 화이트 호텔과 아트스카이의 연결고리 속에 SS전자 손봉우 회장이 존재했다. 서정화가 그림 딜러였다는 점과 그 그림들이 비자금 관리와 돈 세탁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서정화와 손 회장이 연결되었다는 것은 보다 명확해졌다. 서정화의 죽음은 손 회장도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이는 중대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 단순히 하 대표를 범인으로 몰아 이심을 거저먹겠다는 욕심은 몰락을 불러오게 되었다. 이심을 버리고 SS전자를 새로운 고객으로 받아 거대한 야망을 키워나갔던 송 대표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처제인 김 대표의 절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저주는 실현될 수밖에 없다. 그가 만든 모든 것들이 금자와 희재,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에 의해 무너지게 되었으니 말이다. 하찬호 대표의 심판결을 받는 현장을 찾은 금자와 희재. 그렇게 그들은 이심 변호사가 되었다. 하 대표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금자는 그렇게 거대한 세력과 맞서 싸우게 되었다. 금자와 희재의 편에 선 김창욱과 나이준 변호사 역시 큰 힘이 될 수밖에 없다. 부연하 변호사는 나오지 않았지만 든든한 지원자이기도 하다. 충에 모인 이들은 거대 로펌 송과 김과 맞서 싸우게 되었다. 그리고 재벌 회장의 실체도 드러낼 것이다. 손 회장과 손잡은 송 대표는 그렇게 자신이 내친 금자와 희재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거대 비리를 감추고 이를 이용해 권력을 가지려는 송 대표와 이를 세상에 알리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는 금자와 희재의 대결은 이제 시작이다. 서로에게 재판 관련 정보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는 윤희재와 정금자. 단지 연애를 했을 뿐이라고 해요. 변협 조사위원들에게 정금자가 김희선으로 속이고 자신에게 접근했단 걸 소상히 밝혔다는 가기혁을 전날 만났던 윤희재. 가기혁은 윤희재와 정금자가 없어야 자기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했죠. 기혁아, 차라리 미안하다고 해. 동료로서 친구로서 미안하다고. 그건 너무 미안해서 말 못하겠어? 미안하다 희재야. 희재는 정금자가 김희선이라는 동창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이 징계의 내용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두 분이서 사랑했다는 거군요. 사랑했습니다. 그럼 인정하시는 거네요. 정보를 공유했다는 사실을. 그런 적 없습니다. 정금자 변호사 그럼 하찬호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입수했습니까? 이혼 소송의 결정적 증거였는데 제가 누구보다 월등히 뛰어나니까요. 그건 정금자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다른 변호사들이 못하는 걸 가끔 해내죠. 그게 당신을 속여서 얻어낸 거 아니냐고요. 증거 있습니까? 정황적 상황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판단 내리시죠. 정황적 상황만으로 전 정보를 건넨 적 없습니다. 어떻게 예상의 변협 결과? 변수가 없다면 부결되겠지. 변수가 있지. 송필중 하이에어는 새로운 이심 대표한테 신뢰가 없다는 뜻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 이대로 공중분해 되겠어요. 차츰 회복될 거라고 하는 송필중의 말에 코웃음을 치는 하이에원 하회장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송필중은 고개를 숙이지만 이미 그는 이심을 벌이기로 한 거죠. 서정화의 행적에 대해 고민하는 정금자. 한수정한테는 하준호랑 떠나겠다는 얘기를 했지. 그리고 그림. 서정화가 관리하던 그림이 있었다. 그 그림을 팔아서 비용을 마련하려고 했다. 금자님, 자기 소유도 아닌데 어떻게 팔까요? 관리하던 거라면서요? 그림을 관리했다. 그동안 서정화가 쭉 해왔던 거. 세탁, 돈 세탁. 그래, 누군가의 비자금이었을 가능성이 크지. 서정화의 행적을 따라 조사하면서 추적하는 정금자. 서정화가 하찬호 외의 지인들과 통화를 취했던 그 폰은 어디로 간 걸까? 화이트호텔 소유가 어디라고? 김창욱에게 화이트호텔 지분관계랑 연역, 설립 시기 등을 조사해달라고 하는 정금자. 좀 이따 회의인데 안 옵니까? 가변이 소집한 건가요? 정금자는 한숨을 쉬고 다시 쌀까요? 가기혁은 하찬호과 서정화, 하준호의 삼각관계에 대해서 송필중에게 듣게 되고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 지으라는 지시를 받아요. 징계위원회가 보름 뒤에 있다고 하자 서둘러 운영위를 열자고 하는 송필중. 안건은요? 정금자 변호사와 윤희재 변호사 제명건. 과실치사로 서둘러 마무리하자고 하는 가기혁. 최대한 짧고 최대한 안전하게. 까딱 잘못하면 살인죄 나옵니다. 하찬호 범행을 인정하겠다는 말이가? 하찬호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뭐를? 윤희재를 만난 부연하는 팀원으로서가 아니라 무조건 돕고 싶다며 찾아오고 그런 심정 아시어? 위로든 용기든 뭐든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그럴 위치도 안 되는 거. 그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거. 그래서 더 마음 아픈 거.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누군가의 뒷모습만을 보며 좋아했던 분이 계셨으니까요. 이런 얘기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저는 언제든 도와드릴 거예요. 윤 변호사님이 동물 청하신다면 그게 뭐든요. 똑똑한 변호사 후배 마음껏 이용하시라고요. 힘내시라고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힘든 건 저 하나로 충분하니까요. 희재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비밀인데 살아나셨다고 바로 마음이 바뀌지는 않으실 거라고. 다 너희들을 위해서야.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무고하다고 믿으세요. 저한테 아버지의 무고함을 법정에서 밝히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었어야. 화가 나서 창문의 커튼을 열어 제낀 희재. 여기서 뛰어내리시면 되겠네요. 당장 뛰어내리세요. 당장. 그런 사람들 있죠. 윗사람의 비리를 껴안고 죽는 사람들. 마치 왕을 모시는 충신이라도 된 듯 자기 목숨 하나 버리면 다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뼛속까지 윗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아랫사람을 자처하는 사람들. 아버지는 판사이십니다. 사람의 죄의 유무를 따져서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판결을 내리는, 그래서 법정과 자신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는 그런 판사요. 아버지, 상속세법 반대하셨었죠? 아버지는 그런 판사이십니다. 제가 존경했던 분으로 남아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스스로가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밝히시면 됩니다. 잘못을 받아들이고 죗값을 치르면 돼요. 그래야 제가 아버지는 제대로 변호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일까지 다 뒤집어쓰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게 다 짜여진 각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친 정금자. 서정화의 사망 추정 시간이 3에서 4시간 전이란 사실을 생각한 정금자는 팀원들과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고 제3자가 있었을 가능성. 그럼 세컨드 폰이 사라진 이유도 설명이 되는 거겠죠? 정금자 변호사님. 이 가설은 하찬호 말을 믿었을 경우죠. 정금자에게 하나하나 태클을 거는 가기혁. 여기서 중요한 건 정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제외됐다는 거죠. 그때 정금자와 윤희재를 제명하겠다는 문자가 뜨고 제명 통지 받았지? 그래서 뭐 이러면 우리 하찬호 건에서만 배제된 게 아니잖아. 손발이 다 잘린 상황이라고? 알려줘. 다음 스텝. 고개 빳빳이 들고 여기 정리해. 당당하게. 판사 집안의 몰락이라고들 하던데. 그래서 송 대표한테도 버림받고 상대방 변호사한테 한눈 팔려서 정보도 팔아먹고. 그런데 그 소문 반만 믿어요. 반은 아니고 반은 맞으니까. 자신의 방에서 짐을 싸려니 마음이 아쉬운 윤희재. 이제 그의 방을 가기혁이 쓰게 되네요. 인사 차원 가기혁에게 하찬호 사건에 의심스러운 지점이 많다고 하는 희재. 너한테는 안 보일 것 같아서. 너 지금 오로지 한 곳만 달려가고 싶잖아. 송 대표가 시키는 대로. 나도 너 같을 때가 있었어서 잘 알아서 그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이 사건을 빨리 끝내는 거야. 그게 나한테 맡겨진 일이고 송과 김 파트너가 된다는 거 아주 멋진 일이지. 우리가 서로 상대방으로 만날 수도 있겠구나. 상대방으로 만나면 쥐뿔도 없다. 우리 아직 친구지? 짐을 싸고 나오는 희재는 침착한 척하지만 손이 떨리고 그 손을 꼭 잡아주는 정금자. 주차장에서 마주친 마석구는 혼자 즐겁네요. 이거 막상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섭섭한데? 그동안 정이 참 많이 들었는데 어디 갈 곳은 정해놨나? 아, 그렇지. 우리 윤변이야 나가면 로펌들이 서로 모시고 가려고 줄을 설 테고 우리 정변은 워낙 씩씩한 사람이라 어디서든 보게 될 겁니다. 섭섭하면 안 되죠. 송필중은 희재에게 유감이라고 하고 하지만 나로서는 개인적인 윤희재보다 송행김을 먼저 생각해야 했어. 이해해라. 고개 숙여 인사하는 윤희재. 그는 마지막 인사를 하는 셈 치는 거죠. 변협에서 징계 내려오면 불복하고 법무부에 이의 신청할 겁니다. 어떤 징계인지 예상이 되는군요. 그분들 송 대표님 뜻을 헤아리느라 정신없을 테니까요. 아버지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회복되시면 곧 법정에 서실 겁니다. 제가 변호를 맡을 거고요. 그래 자네라면 윤 판사도 믿음직스럽겠지. 대표님을 증인으로 소환할 겁니다. 준비하고 계십시오.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이원은 AP위원이 대량으로 이슘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정보에 하 회장에게 달려오고 이미 주가는 바닥쳤어요. 왜 이렇게까지 만드신 거예요? 그노시스 인수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계열사들이 지금 다 휘청거려요. AP위원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요? 다들 돈이 씨가 말라서. 언제까지 송필중만 믿고 계실 건데요? 그 사람, 정권이 바뀌어도 재계 순위가 바뀌어도 항상 그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고요? 이슘의 2대 주주가 된 것을 축하하는 식사를 하는 케빈정과 송필중. 송필중은 케빈정에게 윤충현과 관계된 정보를 왜 정금자에게 보여줬는지 화를 내고 그 정보 누가 준 건지는 모를 텐데요. 정변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먼. 뭐 지울 건 빨리 지우고 잊을 건 빨리 잊고 이연 이제 이슘의 3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하 회장 일가를 넘어서려면 다른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받는 게 앞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송 대표님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주주들이 하준호보다는 대표님을 믿으니까요. 뭐 하예원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때 갑자기 나타난 김민주 정금자랑 윤희재 잘났다며? 그렇게 급하셨어? 이 피총회까지도 못 기다리고? 아, 그때는 나를 해임시켜야 해서 막 겹치면 좀 그래. 응. 송필중을 은근 긁는 김민주. 하 회장 쓰러졌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이젠 쓸모 없어진 것 같고. 형부가 어떻게 컸어? 이슘 하 회장이 우리 아버지한테 소개해준 거잖아. 그런데 기르던 개가 주인을 물었네. 당신은 거기까지라고. 기르던 개, 절대 주인이 될 수 없다고. 컵을 집어던지며 분노하는 송필중. 그래, 이게 당신 진짜 모습이지. 언니도 이런 모습을 알았으니까 당신을 싫어했던 거고. 아쉽네. 빗나가서 맞았으면 당장 고소하는 건데. 아, 할기는 마저 하고 가야지. 나 말이야. 밟혔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꿈틀할 건데 어때? 재밌겠지? 제3자가 있었어. 하찬호 말고 현장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 그랬겠지. 그게 누군데? 서정화 세컨드폰을 가져간 사람. 그러니까 누구냐고. 서정화를 죽인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구인지 모르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가 얽혀있는지는 알 수 있죠. 각자 조사한 것들을 가져온 부연아와 김창욱, 나이준도 함께 왔네요. 화이트 호텔의 최대 주주가 손봉우라는 걸 알게 된 팀원들, 내가 놓쳤던 부분이 많은 것 같네. 아트스카이 거래처 중에 화이트 호텔이 있어요. 하나는 제대로 건졌네. 서정화와 관련 있는 사람. 손봉우 회장. 짐을 들고 충 사무실까지 따라온 윤희재. 왜 여기까지 따라오는 건데? 왜 굳이 그것까지 들고 왜? 어느새 정들어서? 아니면 정들까봐? 여기 막 무너지고 그러는 거 아니지? 이인엽 의원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하고 하찬호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나고 윤희재와 정금자는 하찬호에게 2심 변호를 맡겠다고 제안했다. 윤희재 변호사 선임하시겠습니까? 하찬호 물론이지.